시작하며 웅장하고 신비로운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깔리고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별표 별표 내레이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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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우주의 섬광, 초신성, 파괴와 창조의 서막 별표 별표.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춤은 무엇일까요? 가장 찬란한 섬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별표 별표 초신성, 슈퍼노버, 폭발 별표 별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태양보다 수십억 배 밝게 빛나며 하늘나 전체의 빛을 잠시나마 압도하는 거대한 폭발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파괴의 정점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곳, 바로 그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우주쇼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초신성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우주의 현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초신성의 흔적, 그 별의 잔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 이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바로 과거의 어느 초신성 폭발로부터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과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시 음악이 고조되며 우주 공간에서 별이 빛나는 영상이나 초신성 잔해의 아름다운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초신성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요? 모든 별이 초신성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태양보다 훨씬 무겁고 거대한 별들만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이 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은 생을 마감할 때 그저 서서히 부풀어 올라 백색 외성이 되는 비교적 조용한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수십 배나 무거운 거대한 별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일생 동안 자신의 중심부에서 엄청난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헬륨을 탄소로, 그리고 점차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우주적인 거대한 대장간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복사압이 별의 자체 중력에 대항하여 별이 붕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균형이 유지되는 동안 별은 안정적으로 빛을 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별의 중심에는 점차 철, 나이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은 더 이상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원소입니다. 철핵이 형성되는 순간 별은 더 이상 자신의 무게를 지탱할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갑자기 모든 지지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별은 자신의 엄청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안으로 붕괴합니다. 이 붕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불과 몇 밀리초, 밀리세컨드 만에 별의 중심부는 지구 크기 정도로 찌그러들고 그 밀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음악이 잠시 잦아들며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별의 중심부는 너무나 밀집되어 더 이상 찌그러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붕괴하던 물질들이 이 단단한 중심부에 부딪히면서 폭발적으로 되튀어 나옵니다. 이것을 반동, 리바운드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동으로 인해 강력한 충격파가 별의 바깥층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충격파가 바로 초신성 폭발의 핵심이며 별의 모든 외부 물질을 우주로 흩뿌리는 장본인입니다. 이 폭발의 순간 별은 한동안 태양 수십억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밝기로 빛납니다. 그야말로 우주적 성광인 셈입니다. 이 폭발은 단순한 빛의 향연을 넘어 우주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바로 원소들의 대장간이 되는 것이죠. 초신성 폭발의 엄청난 에너지와 압력 속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 은, 플래티넘 같은 귀금속은 물론 우리 문명의 필수적인 구리, 그리고 핵에너지에 사용되는 우라늄 같은 모든 무거운 원소들이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생성된 원소들은 폭발의 강력한 힘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힘차게 흩뿌려집니다. 마치 거대한 씨앗을 뿌리듯이 말이죠.
이 원소들이 풍부하게 뿌려진 가스와 먼지 구름은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뭉쳐 새로운 별과 행성계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 태양과 지구,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바로 이렇게 과거의 초신성 폭발이 남긴 유산입니다. 당신의 피 속에 흐르는 철분, 숨쉬는 공기의 산소, 생명의 근간이 되는 탄소, 그리고 당신의 손목에 있는 시계나 목에 걸린 아름다운 금 목걸이까지 이 모든 것이 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별의 아이들입니다. 음악이 다시 잔잔하게 깔리며 사색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폭발이 모든 것을 쓸어갔지만 그 자리에는 놀라운 유산이 남습니다. 별의 잔해는 마치 장엄한 우주 미술 작품처럼 아름다운 별표 초신성 잔해 슈퍼노버 렘넌트 별표 성운을 형성합니다. 개성운 크레브 네뷸러처럼 말이죠. 그리고 만약 원래 별이 충분히 거대했다면 그 중심에는 엄청난 밀도의 별표 중성자별 뉴트란 스타어 별표이나 상상조차 어려운 별표 블랙홀 별표이라는 경이로운 천체가 남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주에서 초신성 폭발은 파괴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엽니다. 별의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에도 수많은 초신성 폭발이 우주를 풍요롭게 했을 것이고, 우리 태양계 근처에서도 수많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과거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구의 생명 진화에 알게 모르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아직 그 모든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초신성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주적인 규모의 장대한 사건들 속에서 비롯되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주적 섬광, 초신성. 그것은 파괴이자 창조의 서막이며 우리가 이 우주적 서사의 일부임을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다시 웅장하게 고조되며 서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부드럽고 신비로운 배경음악이 깔리며 전문 성우의 차분하면서도 몰입감 있는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별표 인트로 별표. 안녕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가끔 시간 여행을 꿈꿉니다. 과거로 돌아가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거나 미래를 엿보는 상상에 잠기곤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시간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별빛 하나하나가 과거의 흔적을 담고 우리에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신비로운 시간의 흔적, 바로 빛의 메아리 현상에 대해 깊이 탐험해볼까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저 멀리 수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태양보다 수십 배나 무거운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한 이 거대한 별은 더 이상 자신의 엄청난 중력을 지탱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붕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이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폭발로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초신성 슈퍼노버 폭발입니다. 한순간의 은하 전체의 밝기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면서도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폭발은 단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우주를 압도하는 엄청난 양의 빛을 뿜어냅니다. 마치 우주의 심장부가 터져나오는 듯한 장관이죠. 그리고 이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빛의 섬광 중 일부는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을 달려 우리 지구에 직접 도달합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보게 되는 바로 그 초신성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 빛은 직접적인 관측을 넘어 마치 과거를 다시 재생하는 듯한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빛의 메아리, 라이트 에코입니다. 별표 본론 별표. 자, 그렇다면 이 빛의 메아리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메아리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야호 하고 외치면
잠시 후에 좌호하는 소리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소리가 장애물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오는 현상을 우리는 금양 메아리라고 부릅니다. 빛의 메아리도 본질적으로 이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케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엄청난 양의 빛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빛은 우주 공간을 구형으로 확장하며 나아가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이 말이죠. 이 빛의 물결 중 일부는 장애물 없이 곧바로 지구를 향해 날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맨 처음 보게 되는 초신성의 직접적인 빛입니다. 하지만 모든 빛이 아무런 방해 없이 직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공간, 특히 별과 별 사이의 성간 공간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희박한 가스와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거대한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소, 헬륨 가스부터 시작해서 규산염이나 탄소 등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먼지처럼 작지만 우주에서는 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이 초신성 폭발에서 나온 빛의 반사판 혹은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신성에서 나온 빛이 이 거대한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에 도달하면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안개 속을 비추는 것처럼 빛이 먼지 입자들에 부딪혀 산란되거나 반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빛이 반사되는 지점이 초신성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빛이 2만 광년 떨어져 있다면 그 빛이 주변의 먼지 구름에 부딪혀 반사된 후 우리에게 오는 빛은 2만 광년보다 훨씬 더 긴 경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러한 빛의 경로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초신성 폭발을 두 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폭발 직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온 빛, 그리고 두 번째는 폭발 후 한참이 지난 뒤 주변의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에 반사되어 뒤늦게 우리에게 도착하는 메아리 빛입니다. 마치 영화를 한 번 보고 나서 나중에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또 다른 장면들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메아리 빛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던 시점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세기 심지어는 수천 년 후에야 지구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메아리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시간의 흔적을 다시 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빛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빛의 메아리는 마치 우주적인 슬로우 모션 카메라처럼 과거의 초신성 폭발 장면을 우리에게 재생해줍니다. 우리는 이 메아리 빛을 분석하여 이미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초신성의 스펙트럼, 빛의 무지개 색깔을 다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초신성이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폭발 당시 온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팽창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빛의 메아리는 단순히 초신성 자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메아리 빛이 반사된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의 특성까지도 알려줍니다. 구름의 밀도, 구성 성분,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것은 마치 빛을 이용해서 우주 공간에 숨어있는 거대한 지도와 그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 특히 거대 별의 죽음이라는 우주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초신성 폭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새로운 별 형성의 촉진이나 원소의 확산 과정 등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계의 모습, 우리 자신을 이루는 원소들조차도 과거 초신성 폭발이 뿌려놓은 흔적이니까요. 별표 결론 별표 빛의 메아리는 단순한 광학 현상을 넘어 우주의 심오한 시간을 읽어내는 열쇠입니다. 초신성의 찬란한 빛이 우주를 가로지르며 성간먼지 구름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이 현상은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간접적으로나마 다시 관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경이로운 과학적 원리입니다. 빛의 유한한 속도와 우주 공간의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절묘한 시간차 덕분에 우리는 이미 지나간 우주의 장대한 드라마를 여러 번에 걸쳐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저 현재의 빛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년 전의 빛을 보며 과거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며, 때로는 빛의 메아리를 통해 이미 사라진 사건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포착하며 우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단서들을 빛 속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빛의 메아리처럼 앞으로도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음악이 서서히 커지며 마무리됩니다. 별표 참고, 글자 수 확인, 공백 포함, 별표. 약 2,900자 정도로 3분 이상의 읽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우의 발음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속도로 3분 30초 4분 정도 예상됩니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우주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흐른다. 별표 성우 해설가, 별표. 시간여행은 꿈일까요?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것,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우주에서 그런 기적 같은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 모든 빛은 과거의 이야기이니까요. 수십억 년 전의 은하, 수천 년 전의 별빛, 그리고 오늘 이 특별한 이야기에서는 수백 년 전의 격렬한 우주 사건, 바로 별표 초신성 폭발 별표의 순간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놀라운 현상을 탐구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밤하늘에서 갑자기 한 점의 별이 엄청난 섬광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요. 그 빛은 수많은 광년을 달려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초신성을 관측하는 것은 곧 그 폭발의 빛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아닙니다. 바로 폭발한 별 주변에 있던 가스와 먼지가 그 빛을 반사하며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별표 빛의 메아리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장, 과거를 비추는 거울, 초신성 주변 환경 재구성에서는 이 빛의 메아리가 어떻게 우리가 놓쳐버린 과거, 즉 초신성이 폭발하기 직전의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여정을 따라갈 겁니다. 단순히 폭발 순간을 보는 것을 넘어 폭발한 별이 죽기 전에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어떤 물질을 우주에 방출했는지, 그 비밀스러운 단서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말이죠. 음악이 약간 고조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별표 성우 해설가, 별표. 자, 그럼 빛의 메아리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안개가 자욱한 깊은 숲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저 멀리서 강력한 섬광탄이 터집니다. 그 섬광의 빛은 여러분에게 곧장 도달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빛은 숲속의 안개 입자들을 때리고 반사되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곧장 온 빛보다 안개 입자에서 반사된 빛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더 늦게 도달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안개 입자까지 갔다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추가적인 거리를 이동해야 하니까요.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빛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빛 중 일부는 우리 지구로 곧장 날아오죠. 이것이 우리가 초신성을 직접 관측하는 빛입니다. 하지만 그 별 주변에는 폭발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있었을 거예요. 이 초신성의 강력한 빛이 그 가스와 먼지 구름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명된 가스나 먼지 구름에서 반사되어 오는 빛은 직접 오는 빛보다 훨씬 긴 경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년에서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후에야 우리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메아리입니다. 폭발의 빛이 우주 공간에 있는 가스와 먼지에 반사되어 시간차를 두고 우리에게 도달하는 현상이죠. 마치 산골짜기에서 소리 지르면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우주에서도 빛이 돌아오는 메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빛의 메아리는 단순히 반사된 빛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초신성 폭발 당시의 환경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이 탐험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별표 별표 성우 해설가 별표 별표. 그렇다면 빛의 메아리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속삭여 줄까요? 우리는 이 메아리를 통해 다음 세 가지 핵심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첫째, 가스와 먼지의 분포와 구조입니다. 별표 별표 초신성 폭발 직전, 죽어가는 별 주변의 환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별은 과거에 어떤 물질을 방출했었을까요? 빛의 메아리는 마치 우주 공간에 떠있는 투명한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반사되는 패턴을 분석하면 우리는 폭발이 일어난 순간 주변의 가스와 먼지가 어디에 얼마나 밀집해 있었는지, 혹시 특별한 나선형 구조나 껍질 형태의 구름이 있었는지, 아니면 텅 비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별이 죽기 전에 강한 항성풍을 내뿜었다면 그 바람이 주변 공간을 쓸어내어 거대한 거품 같은 공동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빛의 메아리는 바로 그 공동의 가장자리를 보여주는 셈이죠. 별표 별표 둘째, 가스와 먼지의 밀도와 물리적 성질입니다. 별표 별표 빛의 메아리가 얼마나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지는 반사하는 물질의 밀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빛이 반사되어 강력한 메아리가 나타날 것이고, 밀도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메아리도 희미하겠죠. 과학자들은 빛의 스펙트럼, 즉 빛을 무지개처럼 색깔별로 분해해서 분석합니다. 이 스펙트럼 안에는 가스의 화학적 조성, 온도, 그리고 압력과 같은 물리적 성질에 대한 지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원소들이 내뿜거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을 통해 우리는 그 지역에 수소가 많았는지, 헬륨이 많았는지, 아니면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많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는 별이 어떤 종류의 환경, 예를 들어 아주 차가운 분자 구름 속에서 폭발했는지, 아니면 뜨거운 플라즈마 환경에서 폭발했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별표 별표 셋째, 주변 물질의 움직임과 과거의 항성 활동입니다. 별표 별표 놀랍게도 우리는 빛의 메아리에서 도플러 효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메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에 따라 빛의 파장이 미세하게 변하는 현상이죠. 이를 통해 빛이 반사된 가스구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초신성이 되기 직전에 별이 얼마나 강력한 항성풍을 내뿜었는지, 혹은 주변 성간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한때는 거대한 별이었던 초신성의 과거 행적, 즉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삶의 흔적을 추적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음악이 다시 웅장하고 깊이 있는 분위기로 전환된다. 별표 별표 성우 해설가 별표 별표. 이 모든 정보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초신성 주변 환경의 재구성은 별의 진화와 우주의 원소 순환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별이 어떤 환경에서 폭발하는지 알게 됨으로써 초신성 폭발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초신성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주변 물질의 밀도가 폭발의 밝기나 방출되는 물질의 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신성은 우주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주요 공장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철분, 컴퓨터의 실리콘, 심지어 숨쉬는 공기의 산소까지 대부분은 과거의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지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물질들입니다. 빛의 메아리를 통해 폭발 전후의 주변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초신성이 어떤 물질들을 방출했는지, 그리고 이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어떻게 분산되었는지에 대한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자신과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퍼즐 조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진 별을 보지만 사실 그 별이 보내는 빛의 메아리는 우리에게 마치 살아있는 타임캡슐처럼 과거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빛이 지금 막 도착하여 당시의 우주 환경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이죠. 마치 과거의 순간을 담은 거울이 우리 앞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우리는 별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 그 별이 우주에 남긴 가장 은밀한 유산까지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하며 여운을 남긴다. 별표 별표 성우 해설가 별표 별표.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초신성 폭발은 그저 한 번의 찬란한 섬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광대한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의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빛의 메아리라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그 이야기에 감춰진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기원과 우주의 끊임없는 재창조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초신성이 남긴 잔해, 즉 잔상을 통해 어떻게 더 깊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이 서서히 페이드아웃된다.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깔린다. 별표 내레이터, 별표 차분하면서도 몰입감 있는 목소리. 여러분, 우주 저편에서 별 하나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억 년을 타오르던 거대한 항성이 한순간에 스스로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거나 혹은 핵융합 폭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우주 공간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장엄하고도 파괴적인 오케스트라. 우리는 이 폭발을 초신성이라 부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사건은 밤하늘을 수놓는 작은 점으로 보일지언정 그 순간 뿜어져 나온 빛은 수십억 년의 시공간을 가로질러 마침내 우리 눈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단순히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이 지닌 놀라운 비밀, 즉 빛의 메아리를 따라 초신성 폭발의 가장 깊숙한 순간으로 시간 역행 여행을 떠나볼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느린 비디오 재생처럼 빛의 메아리는 폭발의 역동적인 드라마를 한 프레임씩 보여주며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음악이 약간 고조되며 신비감을 더한다. 별표 내레이터, 별표. 우리가 초신성을 직접 보았다고 해도 그것은 수천 년에서 수억 년 전의 과거 모습입니다. 빛의 속도는 빠르지만 유한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빛이 어떤 거울에 반사되어 우리에게 시간차를 두고 도착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것이 빛의 메아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초신성 폭발의 섬광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빛은 직접 우리에게 도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변의 먼지 구름이나 가스 성운에 부딪혀 반사됩니다. 이 반사된 빛은 직접적인 빛보다 더 먼 거리를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지연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선사합니다. 마치 폭발이 일어난 순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받게 되는 것과 같아요. 즉, 우리는 이 빛의 메아리를 분석함으로써 폭발 직후의 변화, 수일 후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 수개월 후의 전개까지도 차례대로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광을 보는 것을 넘어 폭발의 격동적인 시퀀스를 재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폭발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촬영한 느린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음악이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톤으로 바뀐다. 별표 내레이터, 별표. 그렇다면 이 빛의 메아리는 폭발의 어떤 구체적인 비밀을 알려줄까요? 첫 번째로, 빛의 메아리는 폭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초신성은 단순히 펑하고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초신성이었는지, 예를 들어 백색 외성의 핵융합 폭주로 일어난 IA형인지, 아니면 거대한 별이 스스로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며 일어난 투형인지, 빛의 메아리가 간직한 스펙트럼과 밝기 변화 패턴을 통해 추론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빛이 사라진 후에도 메아리는 이 폭발의 출생 증명서를 간직하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로, 빛의 메아리는 초신성 폭발의 비대칭성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 현상을 완벽한 구형이나 대칭적인 것으로 상상하지만 실제 초신성 폭발은 종종 매우 비대칭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폭탄이 터질 때 모든 파편이 균일하게 퍼지지 않는 것처럼 초신성도 특정 방향으로 더 강하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물질을 내뿜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의 탄생,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원소들의 분포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빛의 메아리가 이를 알려줄까요? 상상해보세요.
폭발 지점 주변의 여러 먼지 구름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빛을 반사하여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만약 폭발이 특정 방향으로 더 밝거나 강렬했다면 그 방향에 있던 먼지 구름에서 반사된 메아리가 다른 방향에서 온 메아리보다 더 밝거나 혹은 다른 스펙트럼 특성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장을 둘러싼 여러 대의 카메라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폭발 순간을 포착하여 우리가 전체적인 3D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우리는 폭발이 얼마나 비대칭적이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했는지 등 폭발의 3차원적 구조와 역학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 다시 웅장해지며 경외감을 더한다. 별표 별표 내레이터 별표 별표. 그리고 빛의 메아리는 초신성 폭발의 초기 에너지까지 추정하게 해줍니다. 폭발 직후의 빛은 엄청나게 밝지만 이는 빠르게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빛의 메아리는 폭발 초기, 즉 가장 강력했던 순간의 빛 정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먼지 구름에 반사된 빛의 밝기와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리는 폭발 당시 방출된 총 에너지의 양을 역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별의 질량, 구성 성분, 그리고 폭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나아가 우주의 풍부한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연구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지구와 우주에 있는 강력한 망원경들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희미한 빛의 메아리조차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분광학 기술은 그 빛 속에 담긴 파동 하나하나를 해독하여 원소의 종류, 온도, 심지어 움직임까지 읽어냅니다. 또한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폭발 모델을 재구성하며 우주가 숨겨온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갑니다. 음악이 점차 부드러워지며 사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별표 별표 내레이터 별표 별표. 이처럼 빛의 메아리는 단순한 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광대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고대의 기록이며 수십억 년 전 일어난 대사건이 목격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 메아리를 통해 단순히 별의 죽음을 보는 것을 넘어 그 죽음의 순간에 펼쳐졌던 역동적인 변화, 상상하기 힘든 에너지의 분출, 그리고 우주를 재구성하는 원소들의 탄생 과정을 시간 역행하여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빛의 메아리가 포착되고 분석될수록 우리는 초신성이라는 우주적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빛의 메아리는 우리에게 과거를 엿볼 기회를 주며 우주에 숨겨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합니다. 음악이 다시 웅장하고 희망적인 피날레로 치닫는다. 별표 별표 내레이터 별표 별표.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발견이 우리 우주관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미스터리들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경이로운 우주의 이야기, 다음 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음악이 마무리되며 점차 사라진다. 고요하고 웅장한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며 시작됩니다. 전문 성우의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별표 별표 5장. 우주의 시간 탐정, 빛의 메아리가 열어갈 미래 별표 별표. 화면, 밤하늘 가득 펼쳐진 은하수와 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서서히 클로즈업됩니다. 이어서 멀리 떨어진 신비로운 성운의 모습, 그리고 폭발하는 초신성의 상상도가 스쳐 지나갑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그저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보내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간 탐정입니다. 저 멀리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은 마치 인류에게 전달되는 귀한 메시지처럼 광대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마침내 우리의 망원경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빛 중에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메아리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현상이죠. 마치 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어떤 천체에서 나온 빛이 주변의 가스와 먼지 구름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뒤늦게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메아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우주 극장에서 펼쳐진 한 편의 드라마가 어떤 이유로 인해 조금 더 일찍 도착한 첫 번째 빛 이후 주변 배경을 비추며 시간 차이를 두고 재상영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빛의 메아리는 단순한 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과거를 재생하고 오직 한 번뿐이었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다시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빛의 메아리라는 우주적 도구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마치 실시간으로 다시 살펴보는 듯한 전례 없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빛의 메아리 연구가 과연 어떤 새로운 우주의 지평을 열어줄지 우리 함께 그 미래를 탐험해 볼까요? 화면, 빛의 메아리가 발생하는 원리를 시각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먼지 구름에 빛이 부딪혀 흩어지는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지금까지 빛의 메아리는 주로 가까운 우주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 같은 극적인 사건들을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에 대마젤란 은하에서 폭발했던 초신성 데스엔 1987A의 빛의 메아리를 관측하면서 우리는 폭발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폭발 전후의 항성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CSI 수사관이 범죄 현장의 파편들을 모아 사건을 재구성하듯이 빛의 메아리는 멀리 떨어진 우주 사건의 현장을 우리 눈앞에 다시 펼쳐놓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빛의 메아리 연구는 앞으로 인류의 우주 이해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별표 우주 최초의 별 폭발 별표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화면, 암흑의 우주 공간에 희미하게 빛나는 초기 별들의 상상도가 펼쳐집니다. 이어서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주변을 밝히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담흑 시대를 거쳐 약 수억 년이 흐른 뒤 최초의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별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지금의 별들보다 훨씬 거대하며 강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별들이 생을 마감하며 폭발했을 때 그 폭발은 우주 전체에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초기 별들의 폭발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빛은 너무나 희미해서 현재의 기술로는 직접 관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빛의 메아리가 희망의 빛이 됩니다. 초기 별들의 폭발에서 나온 빛이 주변의 원시가스와 먼지 구름에 부딪혀 메아리를 형성한다면 어떨까요? 그 메아리들은 최초의 빛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 퍼져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놓칠 뻔했던 희미한 초기 별 폭발의 흔적을 마치 바닷속의 침몰선을 찾아내듯이 빛의 메아리를 통해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주 진화의 가장 초기 단계, 즉 우주의 여명기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초의 별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소멸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주는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어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상의 망원경이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모습, 그리고 우주 팽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빛의 메아리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미지의 힘, 바로 별표 암흑 에너지 별표의 정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이 되는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려면 우주 먼 곳에 있는 천체들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빛의 메아리는 이 거리 측정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우주에서 초신성 폭발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빛의 메아리를 분석하면 빛이 우주 공간을 얼마나 여행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주가 얼마나 팽창했는지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레이더가 특정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교하게 측정하듯이 빛의 메아리는 우주의 거리를 재는 새로운 부주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미래, 즉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수축할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시간의 테피스트리가 어떻게 짜여왔고 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빛의 메아리를 통해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화면, 은하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는 모습, 거대한 블랙홀 주변에서 물질이 휘감기는 모습 등 역동적인 우주 현상의 상상도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로, 빛의 메아리는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넘어 별표 우주의 진화 과정을 재생하여 관찰 별표하는 혁명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초신성 폭발처럼 갑작스럽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은하들의 충돌, 거대 블랙홀 주변에서의 물질 강착, 혹은 별이 형성되는 과정과 같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동적인 현상들도 빛의 메아리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먼 우주의 어떤 은하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에서 발생한 빛이 주변의 광대한 먼지 구름에 부딪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여러 각도에서 지구로 도착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메아리들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충돌 사건을 마치 느린 화면으로 재현하듯이 그 복잡한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여러 번 돌려보며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듯이 우주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한다면 인류는 우주 진화의 거대한 서사시를 훨씬 더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면, 지구가 보이고 그 위에 세워진 거대한 천문대가 우주를 향해 빛을 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정신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빛의 메아리 연구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인류가 우주에 대해 품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의 지적 탐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빛의 메아리는 우리에게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천문학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정교한 망원경, 그리고 빛의 메아리를 분석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발견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주의 시간 극장에서 빅뱅 이후 최초의 순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든 우주적 사건들을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다시 웅장하게 고조되며 별들이 빛나는 광활한 우주 공간으로 시점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메아리는 우리에게 그 미지의 세계, 즉 과거의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 서사시의 다음 장을 써내려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빛의 메아리가 들려줄 우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열어갈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우주의 시간 탐정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탐험할 무한한 우주의 신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메아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며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화면은 다시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주 전체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총 공백 포함 약 2700자. 대략적인 읽는 시간 3분 30초, 4분 30초.